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간판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던 이른바 초저가 한우혁명의 현장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화려한 오픈 소식 대신 굳게 닫힌 셔터와 먼지만 쌓인 임대문이 벽보만이 가득합니다. 한때는 서민들의 구세주라 칭송받던 그 많던 저가 한우집들이 왜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라는 뻔한 핑계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잔혹한 유통의 배신과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도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돈줄경제는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뒤흔든 초저가 한우 몰락의 실체를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시장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생존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잔인한 진실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돈으로 혼쭐 내주는 채널 돈줄경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우라고 하면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의 대명사로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 앞 골목에 한우 9,500원 혹은 12,9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드디어 소고기 거품이 빠지는구나, 유통 마진을 줄여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왜 싼 게 비지떡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자영업자들이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 한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우 등급제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한우를 주문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하얀 마블링이 꽃처럼 핀 2플러스 등급의 고기입니다. 하지만 9,500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나오는 고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던 그 한우와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이런 식당들이 사용하는 고기는 2등급이나 3등급 혹은 거세하지 않은 유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고기들도 엄연한 한우입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적고 근섬유가 질긴 특성 때문에 스테이크나 구이용으로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한우라는 글자만 보고 2플러스의 맛을 기대하며 매장에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비극인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사장님들은 이 등급 차이를 숙성이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장님이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을까요? 바로 박리담회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1인분을 팔아서 단돈 500원, 1,000원을 남기더라도 손님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오픈 초기에는 이 전략이 먹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성비 맛집이라는 소문이 나면 평일 낮에도 줄을 서고 매출은 수천만 원 단위로 찍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자영업의 가장 무서운 함정인 매출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식재료비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인건비와 임대료 가스비 같은 고정비는 사장님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고기 원가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상차림비나 술값으로 마진을 보전해 보려 하지만 손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깃값이 싼 대신 술값이 비싸거나 상차림비가 과하면 금방 실망하고 발길을 끊어버리죠. 실제로 경기도에서 크게 한우집을 운영했던 한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한 달 매출이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매달 결산을 해보니 손에 쥐는 돈은 300만 원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썰고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알바생들 월급을 주고 나면 사장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시급을 받으며 몸을 갈아 넣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사료값, 폭등으로 고기 수입 단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달은 바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길 것 같고 그대로 두 잔이 팔수록 손해인 이른바 외통수에 걸린 것이죠. 결국 이 사장님은 개업 1년 만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듯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외식시장이 처한 구조적 모순입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소값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소비자들은 비싸서 못 먹고 식당은 마진이 없어서 망하는 이 기묘한 현상. 그 중심에는 거대 유통 자본의 장난질과 잘못된 가격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와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우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며 시장 가격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골목 식당들은 초토화됩니다.
대기업은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보전할 수 있지만 고기 하나만 파는 식당 사장님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대자본의 공세 앞에 개인이 하는 저가 한우집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의 심리 변화입니다. 초저가 한우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싸도 맛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이죠. 가족과 함께 특별한 날 외식을 나왔는데 고기는 질기고 식당 안은 전쟁터처럼 시끄럽고 서비스는 엉망이라면 과연 그 식사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이제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초저가 한우집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의 질과 공간의 쾌적함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곧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한우라는 고급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냉정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설픈 가격으로 승부하던 집들은 사라지고 확실한 프리미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시스템화된 대형 프랜차이즈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몰락의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들은 가격표 대신 가치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남들이 9,900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차갑고 냉정하게 이 바닥의 생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대형 마트에서 한우데이라며 50% 할인을 때리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제지만 동네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초상날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은 전국 각지의 축산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아예 경매권을 가지고 대량으로 물량을 쓸어갑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단가와 동네 사장님이 도매업자에게 사정사정해서 받아오는 단가는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대기업은 한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생필품이나 가공식품에서 이익을 남기면 그만입니다. 한우는 그저 손님들을 마트로 불러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일 뿐이죠. 하지만 고기 하나에 목숨을 건 식당 사장님들에게 한우는 미끼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의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커머스의 참전입니다. 새벽 배송과 신선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2플러스 등급의 한우가 내일 아침 우리 집 현관 앞에 도착하니까요. 심지어 가격도 식당보다 저렴합니다. 자, 여기서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초저가 한우집에 가서 연기 마시며 직접 구워 먹고 상차림비까지 내느니 집에서 좋은 고기를 편하게 구워 먹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초저가 한우집들이 내세웠던 유일한 무기인 가격 경쟁력이 이커머스의 편리함과 대형 마트의 물량 공세 앞에 완전히 무력화된 순간입니다. 자, 이제 식당 내부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들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 선택한 두 번째 카드는 바로 사이드 메뉴의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고기에서 남는 게 없으니 술값과 찌개, 냉면 가격을 올리는 시기죠.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고기는 분명 9,900원인데 계산서를 받아보면 일반 식당보다 더 많이 나오는 기이한 경험을 말이죠. 된장찌개 8,000원, 소주 6,000원, 공깃밥 1,500원. 손님들은 여기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싸다고 해서 왔는데 결국 다 합치면 비싼 식당이랑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식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고객의 기대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 속은 손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그 소문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고기가 질기면 오래 씹으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요. 소고기의 맛은 지방의 풍미와 근육의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2등급이나 3등급 한우는 지방이 적어서 단백질 본연의 맛은 강할지 몰라도 구이로 먹었을 때는 턱이 아플 정도로 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숙성이라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초저가 식당에서 그 비싼 숙성 냉장고를 가동하고 수주간 고기를 묵힐 여유가 있을까요? 전기세와 공간 임대료를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숙성되지 않은 생고기가 그대로 불판 위에 올라가고 손님들은 고무줄 같은 식감에 실망하며 젓가락을 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입니다.
품질을 포기하고 가격을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필연적인 결과물이죠. 사장님들은 박리담회를 위해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려 손님들을 재촉하고 홀은 늘 북새통입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니게 됩니다. 결국 남는 손님은 정말 싼 맛에 한 끼 때우려는 뜨내기 손님들 뿐인데 이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집이 생기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충성 고객이 없는 식당은 모래성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는 법이죠. 그렇다면 살아남은 1%의 식당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남들과 거꾸로 갔습니다. 모두가 가격을 내릴 때 그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면서 가치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2등급 고기라도 사장님이 직접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주며 이 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부위인지 상세히 설명해주는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손님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때 지불하는 2만 원은 9,500원보다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혁신입니다. 경쟁자들이 가격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할 때 그들은 서비스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겁니다. 또한 이들은 데이터에 집착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이 주로 몇 살인지, 어떤 요일에 가장 많이 오는지, 어떤 사이드 메뉴를 선호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감으로 장사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죠. 원가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재료를 찾는 대신 버려지는 잔반을 줄이고 주방 동선을 최적화해서 운영 비용을 낮췄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가격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부의 효율을 극대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반면 몰락한 식당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복사 붙여넣기 창업이었습니다. 옆집이 9,900원에 대박 났다니 나도 따라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다 해준다는 말만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가맹비를 챙기면 그만이고 고기 공급가로 이득을 취하면 끝입니다.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건 오로지 점주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뼈아픈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유행은 짧고 본질은 깁니다. 가격이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어 내 사업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몰락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형 자본의 공세와 소비자들의 변심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우 시장의 공급망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인데요. 왜 솥값은 떨어지는데 우리가 먹는 고깃값은 요지부동인지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도축장과 경매장의 생생한 현장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 갈 곳은 화려한 식당의 조명 뒤편 바로 차갑고 거대한 냉기가 흐르는 도축장과 경매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고기 가격의 진짜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뉴스에서 이런 소식 보셨을 거예요. 산지, 소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소를 반납판에 만회하는데 왜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고기값은 그대로일까? 혹은 왜 저가 식당들은 저렴한 고기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축산물 유통의 그 복잡하고 기괴한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소 한 마리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5단계에서 7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칩니다. 오히려 올랐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처리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산지, 소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최종 소비자가 받는 고기 가격은 요지부동인 겁니다. 초저가 한우집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산지 가격이 싸졌을 때 반짝 이익을 보는 듯 했지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박리담회를 하려면 엄청난 양의 고기를 매일매일 수급해야 하는데 개인 식당이 대형 유통업자들 틈바구니에서 안정적인 단가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매장에 나온 좋은 고기들은 이미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이름난 프리미엄 식당들이 높은 가격을 써내서 싹쓸이 해갑니다. 저가 식당 사장님들에게 돌아오는 건 등급이 낮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위들 뿐입니다. 이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숙성 기술이나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한데 저가 모델에서는 그럴 시간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결국 질 낮은 고기를 대충 썰어 내놓게 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 앵거스나 호주의 와규 같은 경우를 보죠. 이들은 광활한 초지에서 대규모로 소를 키우는 피드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키우고 자체 도축 시스템을 통해 유통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우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 가족농 형태입니다. 사료값은 비싸고 키우는 공간은 좁습니다. 태생적으로 원가 경쟁력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를 삼겹살보다 싸게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장님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위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등심이나 채끝 같은 인기 부위만 한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 한 마리에는 30가지가 넘는 세부 부위가 있습니다. 비선호 부위인 앞다리살이나 설도 보섭살 같은 부위를 정밀하게 가공해서 구이용으로 내놓는 거죠. 기술이 좋은 사장님들은 근막을 완벽히 제거하고 결반대로 썰어서 질긴 식감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하려면 숙련된 육부장이 필요한데 저가 식당에서 비싼 인건비의 육부장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썰다가 손목이 나가거나 초보 알바생이 대충 썰어서 내놓으면서 고기 맛은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초저가 한우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 누군가는 몸을 갈아넣고 누군가는 품질을 속이고 누군가는 결국 파산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드셨던 그 저렴한 한우 한 점에는 사장님의 피눈물 섞인 도박과 무너져가는 유통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몰락의 파티가 끝나갈 무렵 시장에는 아주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우 오마카세라 불리는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한쪽에서는 9,900원짜리 한우가 망해 나가는데 다른 한우 쪽에서는 1인분에 30만 원이 넘는 식당들이 몇 달치 예약이 꽉 차는 이 기묘한 양극화. 도대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농가에서 출하된 소는 도축장으로 가서 도축된 뒤 경매에 붙여집니다. 여기서 중도매인이 낙찰을 받고 다시 가공업자에게 넘깁니다. 가공업자는 뼈를 발라내고 부위별로 소분해서 식당이나 정육점에 공급하죠. 자, 여기서 핵심은 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700kg짜리 황소 한 마리를 잡으면 우리가 구워 먹을 수 있는 순수한 살코기는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40%가 차이되지 않는 280kg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는 뼈와 가죽 내장 그리고 지방 덩어리들이죠. 저가 한우집들이 주로 사용하는 2등급이나 3등급 소는 1등급 소보다 지방이 적어서 살코기 비중은 높을지 몰라도 그만큼 맛의 핵심인 풍미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유통의 함정이 발생합니다. 소값은 떨어져도 도축 비용, 인건비, 물류비 그리고 포장자의 가격은 단 1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쓸 곳을 찾지 못한 걸까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이 거대한 혼란의 끝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안목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초저가 한우의 몰락은 과연 외식업계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거대한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싼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박히는 순간 그 브랜드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평균의 실종입니다. 어중간한 가격, 어중간한 품질, 어중간한 서비스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초저가 한우집들이 간과했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들이 파는 것이 고기라고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식당은 고기를 파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곳이고 공간을 파는 곳이며 기분을 파는 곳입니다. 1인분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한우 오마카세의 식당들이 왜 잘 될까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고기 맛도 마시지만 그곳의 분위기 전문적인 설명, 그리고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 감각에 돈을 지불합니다. 반면 저가 식당은 오직 가격 하나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격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비즈니스 통찰은 명확합니다. 가격은 경쟁 우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은 누군가 더 낮은 가격을 들고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혹은 투자를 하시든 그 대상이 가격으로만 승부하고 있다면 당장 발을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은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저가 한우라는 파도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지금은 폐허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태계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고기의 등급보다 숙성 방식을 따지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며 사장님의 경영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더 투명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돈줄 경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장의 법칙을 거스르는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파는 좋은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제값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부를 쌓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초저가 한우의 흥망성쇠를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돈줄경제는 앞으로도 시장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날카로운 창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이고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돈줄 내는 채널 돈줄경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돈줄 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